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애플에서 이번 4월 신제품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어떤 분들은 역대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1 이후에 새로운 애플 실리콘 칩을 아직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서, 이게 제가 쓰고 있는 M1 맥북이 아직까지는 현역이고, 중고값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죠. 애플의 4월 이벤트를 보고 생각을 한 건, 이야, 이놈들 정말 장사를 잘하네 였습니다. 애플의 M1 맥북 이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M1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애플 실리콘 칩이 장착된 16인치 맥북 프로나 27인치 아이맥의 출시를 기대하거나, 아이패드 OS가 아닌 맥OS로 작동하는 애플 실리콘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를 기대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4월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건 퍼플 색상의 보랏빛 아이폰은 예쁜 색상이기는 한데, 오케이, 애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시한 에어태그는 예전부터 나온다 했던 제품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이벤트에서 이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이었습니다.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지? 가방이 어디 있지? 이런 일이 가끔, 아니 자주 있죠. 사실 예전에 가방에 삐삐를 하나 달아놓든지 해야지 맨날 찾고만 있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거는 아니겠죠. 비싼 열쇠고리 느낌이 있기는 한데 오케이, 애플이니까. 그리고 기대했던 아이맥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4인치? 더 큰 거 아니고, M1? 더 좋은 거 아니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고, 야, 역시 애플 장사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죠. M1이 좋다고 해서 맥북을 구매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노트북 모니터가 13인치라서 작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에 24인치 아이맥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5K 해상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가진 24인치 아이맥이 맥북 에어랑 비교하면 정확하게 5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매직 키보드랑 마우스 등을 생각을 하면 50만원 정도의 차이인데, 모니터가 워낙 좋으니까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의 킬링 포인트였던 부분이자 실망도 가장 컸었던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11인치에 대한 부분은 패스하고요. 12.9인치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면서 디스플레이는 현존 최고 등급이 되었고요. 거기에 M1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면서 성능 또한 현존 최고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썬더볼트도 지원이 되고 최대 용량도 커지고 해서 거의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아이패드 O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맥OS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애플 사용자들 중에서 대부분 애플 실리콘 칩으로 맥북의 CPU가 교체되었을 때 OS의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패드와 아이폰, 맥이 같은 OS로 구동이 되고 같은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 다들 한 번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WWDC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맥OS가 구동이 되면 가장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제품이 바로 맥북 에어 13인치입니다. 같은 성능을 가지고 같은 확장성을 가진 아이패드가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비슷한데 미니 LED를 장착하고 있고 터치까지 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는 맥북 에어 13인치의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9월 신제품 이벤트에서 아마도 M1X나 M2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애플 실리콘 칩을 출시하면서 14인치 맥북 에어와 프로를 출시하고 또 16인치 맥북 프로를 출시하는 그런 그림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왔는데,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상만 하나 새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약간은 나오기를 기대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어디 있지? 이거 뭐 어디 있지? 차키가 어디 있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진짜
이제 예전에 삐삐 같은 경우 이제 가방에 이걸 하나 달아놓고 이제 전화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삐삐를 얘기하면 좀 옛날 세대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아이맥은 이제 27인치를 출시하지 않고 24인치로 해서 M1으로 출시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아이맥을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 준 전문가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출시하지 않고 M1으로 해서 좀 사이즈만 큰 그런 제품으로 출시를 하면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착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플로의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면서 이게 사용자의 폭을 좀 넓히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사실 11인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뭐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압도적인 화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WWDC에서 이제 맥OS랑 아이패드 OS 이제 이런 OS들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어느 정도 수준은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맥OS를 이제 아이패드가 가지게 되면 이제 13인치 맥북 에어가 정말 포지션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끌고 가고, 추후에 이제 14인치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많기는 한데, 아마도 14인치 제품이 출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이제 뭐 루머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14인치 16대 10 제품, 14인치 16대 10의 LCD 패널이죠. LCD 패널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4인치 16대 10은 사실 뭐 애플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고 주력으로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산되는 패널이 이렇게 먼저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14인치 맥북은 출시가 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신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애플에서 이제 이 외연을 좀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맥으로 입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이벤트가 좀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